정명쌤과 함께하는 필콕 동아시아사 11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래 같았으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 등교 계약 했을 건데 미뤄져 가지고 지금 제가 이걸 녹화하고 있는 지금 현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27일 날 등교하는 걸로 지금 돼 있거든요. 또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서 섣부르게 여러분 등교 한번 봅시다 이런 소리 잘 못할 것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10차시 강의가 조금 업로드가 늦었죠. 원래는 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이렇게 강의를 올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너무 바빠가지고 이 강의 만드는데 좀 빠듯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요즘에 지금 3학년들 등교 계약이 이제 다음 주거든요. 그래서 3학년 등교 계약한다고 준비를 좀 하느라고 바빴습니다. 이게 지금 매주 조금씩 지금 연기되고 하다 보니까 준비했다가 다시 없고 다시 또 준비했다가 다시 엎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바빴습니다. 그래서 강의 만들기도 좀 빠듯하기도 했는데 아무튼 저번 주까지 이번 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좀 제작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중에 강의 만드는 게 그 얼마나 어렵다고 바쁘다 마냐 하실까 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물론 제가 영상 제작이나 편집을 언제 해왔겠습니까? 이번에 지금 새로 배워서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영상을 찍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PPT 화면 이걸 좀 다듬어요. 잘못된 내용이 혹시 있는가 아니면은 이것을 영상으로 만들기에 적절한 부분이 있는가, 부적절한 부분인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다면 수정을 좀 하고요. 실제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이 PPT 양식이 아니었어요. 작년에는 TV가 참 여러분들 지금 교실 가보시면 등교계약에서 교실 가보시면 TV가 지금 새로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아주 좋은 걸로 화면도 크게 바뀌어져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이 TV가 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PPT 화면 비율을 4:3 비율을 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새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제 와이드로 16:9 사이즈로 지금 바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PPT 틀을 또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영상으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들이 좀 복잡해요.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면 그냥 바로 녹화하는 게 아니고 대본을 씁니다. 대본. A4 용지 한 4쪽 분량으로 해가지고 대본을 만들어서 좀 그날그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보일까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대본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이네요. 이런 식으로 대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하면서 지금 이래서 방송 작가가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본이 없으면요 말을 되게 버벅대고요. 강의의 그 앞뒤를 맞추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강의 내용도 이상하게 변해가고 산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집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대본을 완성을 해놓고 이제 녹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도 제 앞에는 지금 대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조금씩 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이제 녹화하는데 한 강의당 한 1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능숙해져서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녹화를 마치면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영상 위치나 혹시 또 수업 내용에 오류는 또 없는지 한번 매칭해 보고요. 이제 마무리가 되면 이제 영상을 이제 추출을 해내고 그리고 이제 추출된 영상을 이제 잘라내고 붙여내는 그런 편집 작업을 좀 합니다. 이게 제일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강의 내용을 계속 2번, 3번 들어가면서 이게 지금 적절한 내용인가? 이거 필요한가? 싶으면 잘라내고 아니면 놔두고 또는 이제 시간 배분도 좀 해요. 20분 이내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작업을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하고 나서 여러분들 오프닝 붙입니다. 그 이제 음악 나오는데 거기 붙여요.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차시 수업을 다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강의 업로드가 늦은 변명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공과 책봉, 그런 외교 정책에 대한 수당 버전으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과서는 57쪽입니다. 자, 우리 모두 또 왼쪽에 있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저번 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사진도 이 당나라 화가인 염립본이 그린 보련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보련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왕회도를 봤는데요. 이번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보련도는 이 송첸칸포 토번의 왕입니다. 기억나요? 예, 이 송첸칸포가 보낸 이 토번의 사신이 당나라 태종에게 혼인을 청하는 장면인데요. 이때 이 당태종의 딸 문성공주가 토번의 이 송첸칸포한테 시집을 갑니다. 자, 이렇듯 조공 책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방식의 외교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수업을 통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당대 동아시아 국가들의 다양한 국제관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음,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 전개된 다양한 외교관계의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두 가지 학습 목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북조를 통일한 수나라도 돌궐에 화번공주를 보내고요. 이 조공책봉을 통해서 고구려를 통제하려고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실패로 끝나면서 결국 수나라는 일찍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은 당나라도 역시 이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군사활동을 전개하면서 자국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 돌궐이나 위구르, 토번 뭐 이런 나라들은 이 당나라의 조공책봉에 응하지 않고요. 이 당과 경제적 교류를 위한 조공관계만 원했어요. 그래서 뭐 경제적 이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군사적으로 공격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은 화번공주를 파견하는 등의 화친을 통해서 이러한 적대관계를 좀 방지를 했고요. 앞에서 봤듯이 당 태종이 토번의 송첸칸포한테 딸 문성공주를 보낸 것도 이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궐은 매우 강성한 민족이어서요. 당나라도 함부로 공략하지 못했는데 당나라 초기 때는 이 돌궐에 조공사절을 오히려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궐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 틈을 타서 당 태종이 공격을 하면서 결국 돌궐도 당나라에 복속됐습니다. 다음 그림은 일본이 당나라에 보낸 견당사가 조공하는 방식을 표현한 사파입니다. 이제 그림을 이제 보시면 이제 사신단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들어와서 이제 그 담당 관리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요. 이때 이 사신들은 관리를 통해서 자기 나라 왕이 보낸 국서 그리고 조공품을 바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공품만 바치고 그냥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이 이제 필요한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나 또는 중국이 이러이러한 정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하고 허락을 받아서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냥 소득을 얻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역대 중국 왕조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국에서 사신단이 자주 오면 오히려 이제 줘서 보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줘서 보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부담이 돼요. 그래서 자주 오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너무 자주 가니까 좀 그만 오라고 할 정도로 사신단을 좀 조절하기도 했는데 주변국들은 계속 오고 싶죠. 왜냐면 왔다 가면 이득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견당사를 통해서 보는 이 조공의 절차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라 그리고 발해, 일본 등은 이 당나라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수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신들 국가의 정권을 안정시키고 그다음에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도입을 할 것을 좀 필요로 했기 때문이고요. 또 국내 통합을 유지하고 또 대외적인 군사적인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조공책봉 관계를 수용한 것인데요. 하지만 언제든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깨질 수 있는 이런 불안정한 관계였습니다. 당나라의 침략이나 간섭에 대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대응을 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나당전쟁 또는
발해가 중국의 이제 산둥반도를 공격한 것들, 뭐 이런 것들도 그 예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신라는 당나라의 사신이나 유학생, 그리고 유학승, 승려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상인들을 많이 보내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뭐 신라 방이라든지 뭐 신라소, 신라원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신라인들의 활동을 지원을 했고요. 발해는 이 무왕 때까지는 당나라하고 좀 적대적인 관계였다가 이 문왕 때부터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당나라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하게 됩니다. 당나라도 그래서 이제 그 산둥반도 등주라는 지역에다가 발해관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발해 사신들을 접대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 이제 조공 관계만 맺었어요. 책봉까지는 안 하고 경제적인 조공이죠. 단지 당나라 문물 수용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정치적 이해가 어긋나면 언제든지 딱 깨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세기 초가 되면 수나라에다가는 견수사를 보내고 당나라한테는 견당사를 파견해서 중국 문물을 많이 수용을 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문화적인 유입이 많아지게 되니까 9세기 말에 이르르면 이 파견을 중지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이 고유의 국풍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신라는 통일 이후에 일본과 사신과 상인들을 통해서 외교와 교역을 행했습니다. 당시 이제 일본 큐슈에 설치된 다자이후라고 하는 기관은 양육 교류의 관문 역할을 했죠. 다자이후는 지명이 아닙니다. 전 처음에 지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방행정기관명입니다. 다자이후. 그리고 이제 신라의 의상스님의 화엄사상이 일본 화엄종 개창에 많은 영향을 줬고요. 원효의 저술, 원효가 쓴 책들이겠죠. 원효의 저술도 일본에서 많이 읽혔다고 합니다. 발해도 일본과 교류를 했는데요. 이것은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발해 사신들이나 상인들이 일본에 자주 왕래를 했고 대규모의 무역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신라하고 발해는 대체로 좀 적대적인 그런 관계였지만은 교류가 전혀 없던 것은 아니고요. 이 발해 5도 중에 하나였던 신라도를 통해서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건데요. 또 수업 내용이 좀 짧긴 했죠. 네. 뭐 여러분들 이제 언제 등교 계약할지 모르겠고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녹화하고 있는 시점이 아직은 발표되지 않은 시점이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언젠가는 보게 되겠죠. 예. 그래서 보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히 있기를 바라고요. 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라고 하는 단원에서 북방민족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모두 안녕히 계세요.